또 봅시다. 몇 번? 9번이에요. 9번. 해볼까요? 디스플레이면 그냥 쇼예요, 쇼.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데 지금 명사로 쓴 거겠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표현, 전시,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니까 감정적 뭐 표현들, 드러남들, 뭐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뭐의 감정적 표현들이야? 좌절의 감정적 표현들, 좌절의 표현들. 이다 했는데 뭐이다 하는 자리에 what이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준다니까 주는 것이다. 좌절의 감정적 표현들은 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준다 했고 많은 직원들 하고 여기 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명사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끊고 명사 덩어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give 뒤에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간목, 직목일 테고 에게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많은 직원들에게 a reputation, 평판을 주는 것이다. 평판 다음에 이제 이렇게 for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에 대한 평판, 뭐 이제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being difficult 하면 어려운인데 be difficult니까 어렵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동명사가 돼서 어렵다는 것 내지는 어려운 것에 대한 평판을 주는 것이다.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거 어떻게 붙일 거냐? 함께 일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함께 일하기에 어렵다는 것에 대한 평판을 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말을 이제 뭐 직역은 끝났고 무슨 뜻이냐? 좌절의 감정적 표현들이 뭐야? 곧 함께 일하는 많은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뭐 저 사람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뭐 이렇게 혹시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조별 과제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쳐. 그러면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아, 우리 망했어. 씨발, 우리 망했다고. 우리 망했어. 이런 놈들. 그럼 뭐야? 같이 하고 싶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좌절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게 많은 직원들한테 아, 저 사람은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이런 평판을 주는 것, 주는 요소이다. 라는 거죠. 알겠어? 다음. 11번. 아니, 이런 단어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컨벤션이라는 게 뜻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컨벤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습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일 때 관습. 그러니까 일반으로 적용해야 될 뜻이 관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관습이라고 했는데 뭐가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혹시 뭐 우리는 일산에 사니까 킨텍스가 있잖아요. 킨텍스에 보면 1년 내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렇죠? 뭐 이제 오다 가다 혹시 봤으면 뭐 무슨 컨벤션, 뭐 무슨 컨벤션 이런 식의 행사 이름들이 붙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런 걸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뭐 2025 웨딩 컨벤션 이렇게 하면 뭐해? 킨텍스 엄청 넓잖아. 거기에 막 웨딩 관련 업체들이 주룩 다 들어와서 홍보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는 아마 이 뜻으로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turn out. 이 턴아웃은 절대 여기서 못 끝나요. 그러니까 턴아웃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언어 자체를 좀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해석을 보통 많이 할 수 있냐면 이 아이를 뜻을 모른다고 가정할 때 대체로 우리가 타동사로 많이 보죠. 그냥 동사 뒤에 명사니까 이게 뭐일 가능성이 높고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는 S가 N을 턴아웃 한다 내지는 턴아웃 시킨다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턴은 뒤집는 거니까 턴아웃 하면 바깥으로 뒤집어 깐다는 거예요. S가 N을 뒤집어 깐다. 근데 이 정도의 뜻이 아주 원초적인 뜻일 텐데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안 씁니다. 알겠죠? 뒤에 명사가 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 형용사가 온다면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말의 형용사하고 달라. 쓰는 방법이. 얘네 말의 규칙대로 하면 항상 형용사는 오직 명사에 대한 정보만을 주기 위한 품사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 턴아웃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왔다면 이 형용사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S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그가 행복해 보여요. 이런 문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룩 다음에 해피지 뭐 형용사지 뭐 이게 밑에 문장이 틀렸다고 하지만 사실 중학교 때 하는 거는 너무 지식의 범위가 좁아서 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오히려 밑에 문장도 존재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가 얘를 꾸미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 형용사가 들어올 때 룩의 뜻은 그냥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 자꾸 여러분들이 문법의 근거를 자꾸 사고를 해주세요. 룩의 뜻이 해 보이다 라면 he looks만으로 마침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he looks 하고 끝낼 수가 없다고. 그는 보인다 이렇게는 못 끝낸다고. 알겠어? 근데 그의 모습이 지금 어때 보이느냐를 얘기하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형용사가 들어오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부사가 들어왔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으로는 그러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얘가 얘를 꾸며버리면 되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행복하다? 이게 뭔 소리지? 말이 잘 형성이 안 돼. 보인다를 부사가 꾸미려면 어떤 패턴이어야 되냐면 내 말 잘 들어봐. 보인다가 부사의 수식을 받으려면 이 정도여야 돼. 느낌이. 잘 보인다. 어때요 이거는? 말이 되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잘이라는 게 그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해하겠어? 이런 게 부사여야 된다. 근데 그런 정도의 뜻으로 행복하게 보인다고 말이 되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거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보인다는 정도를 꾸미는 말이 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룩은 보인다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내가 뭐하고 있어? I'm looking at you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때는 보인다고 안 하잖아. 뭐야? 보다라고 하죠. 보다. 내가 너네를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라본다. 어떻게? 행복하게 바라본다.
되게 기분 좋게 바라본다라는 말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면 말이 돼. 그가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괜찮다고 이런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형식의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오면 명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명사가 주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주격 보호라고 할 거라고. 이게 바로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거든. 이 형식.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 S 턴아웃 형용사 혹은 S 턴아웃 명사 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주격 보호 자리. 턴아웃은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이 형식만 만든 이 형식만.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느껴야 돼. 이 형식은 아까 룩처럼 이게 이 형식이라면 여기서 끝나면 그가 해 보인다. 절대 말이 형성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턴아웃이 이 형식일 때 뜻이 뭐냐? 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한 것으로 드러나다. 주어가 한 것으로 드러나다. 지금 이렇게 돼버려요. 턴아웃 뒤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게 된다고. 주어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어떻다고 드러났냐는 거. 이해하겠어? 여기를 채울 말은 뭐인 거야? 주어가 이렇다는 얘기라고. 주어가 이렇다. 이게 턴아웃의 뉘앙스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뒤에 들어오면 지금 리월딩이에요. 리월딩. 리월딩은 동명사도 될 수 있지만 분사, 즉 형용사처럼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월딩 같은 단어들은 뭔가 ing 형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하나의 형용사처럼 뜻을 아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는 그냥 아예. 여러분이 어떤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이런 형용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이거 봐. 이 형식이라고 했고 여기 지금 형용사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다는 거야 결국? 그 박람회가 어떻다는 거야? 보람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 박람회가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다만 요걸 붙여준 것 뿐이죠. 그러면 그 박람회가 되게 보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 됐어? 보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나는 것도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정말 원초적인 거야. 턴아웃이면 턴이 뭐야? 뒤집는 거라고요. 뒤집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가 뒤집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뒤집는 수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겠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있다가 보이게 뒤집히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게 뭐야? 아웃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혔다는 뜻이겠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었다는 뜻이겠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보이겠어. 안 보이던 게 보이겠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깥으로 뒤집어 까졌더니 이런 모습이야. 원래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느끼고 말을. 알겠어?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박람회는 드러났다. 보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스타트업들, 신생회사들이죠. 신생회사들에게 보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박람회는 누구한테 좋은 박람회였다는 거야? 대기업, 뭐 기존에 있던 회사들 말고 이제 막 시작하는 소형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았다라고 드러났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정말 많이 보는 거죠. 이게 for. 다음에 뭐가 와버렸어? 주어 동사가 와버렸어. 즉 전치사가 아니란 얘기야. 접속사 for는 뭐야?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접속사 for. 왜냐하면 그들이잖아. 그들 누구여야 돼? 얘네들밖에 없어요 지금. 복수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작은 스타트업들이 뭐 할 수가 있었으니까? 확립할 수가 있었으니까. 뭐를 확립할 수 있었으니까?
관계들을 확립할 수 있었으니까. 누구랑 이게 지금 뭐 기업 이런 얘기니까 디스트리뷰션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업자. 그러니까 신생회사라서 아직은 여러분 이게 당연히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차리면 물건을 만든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어서 공장 세워서 물건 만들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이 유통업자들한테 이렇게 물건 나눠줘서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점으로 가서 소비자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생회사고 작은 회사들이 아직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신생회사들한테 이런 다양한 유통업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어떻다? 얘네들한테 굉장히 좋은 박람회였던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됐죠? 다음 17번 유닛 17에 5번 자, 그 대중은 생각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디서 끊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CT 플랜 그다음에 mistake. 그러니까 영어를 좀 큰 틀에서 이해할 포인트를 잘 잡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잘 우겨넣어 줘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동사 뒤에 이렇게 끊으면 도시계획 실수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명사 하나, 명사 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문장 전개 형태가 결국 5가지 안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가지고 있는 형태들 중에서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두토막이 나오는 방식은 딱 2가지뿐이다. 딱 2가지뿐. 그게 뭐냐? 하나는 이게 좀 전에 봤잖아요. 기브처럼 IODO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O와 OC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IODO는 N1과 N2가 다르다라는 거고 O와 OC가 되면 N1과 N2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영어는 불필요한 조사가 없잖아요. 우리말처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나 생각해 그 사람 병신. 이건 뭐야? 이게 뭔 말이냐고. 나 생각해 그 사람 병신. 이거 뭐겠어요? 그 사람을 병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병신은 뭐야?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연결을 하면 대중들이 생각했다. 그 도시계획을 뭐라고? 실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들어가요. because of니까 뭐 때문에? 그 엄청난 비용들 때문에. 됐어? 그 다음에 incur가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이거니까 이거를 요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들을. 그럼 초래되는 엄청난 비용들 때문에. 뭐에 의해서? 그 정책, 그 정책에 의해서 초래되는 엄청난 비용들, 그리고 그것의 제한된 이점들 때문에. 여기 요거를 얘랑 연결할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얘랑 연결할지는 문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표가 안 나. 알겠어? 그냥 니네가 의미 보고 결정해야 돼요. 딱 비용은 어떻고? 졸라 많이 들고. 혜택은 어떻고? 되게 제한돼 있고. 그러니 뭐하죠? 이건 실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오형식에서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 두토막일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뭐다 이렇게 돼요. 다음 9번 이런 단어도 여러분이 찾으면 월크도 일이잖아요. 그냥 일.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월크 하면 정말 일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그냥 직업으로 하는 거. 그냥 막 돈 벌려고 하는 거.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어의 월은 그냥 뭘 하면 다 월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맥락에서 너무 다양하게 사용돼. 우리말에서는 이게 이렇게도 다른 단어로도 쓰고 다른 단어로도 쓰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뭘 하면 다 월이라고. 그냥 학생이 하면 뭐야? 이건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주부가 하면 집안일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뭐 직장인이 하면 그 직장 일이 되는 거고 굉장히 다양하다. 알겠어? 그 뜻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웃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그나마 뜻이 딱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알겠어? 월크아웃을 명사로 쓰면 무조건 운동이야. 좋지 그러니까. 헷갈릴 일은 없어. 외우고만 있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운동들은 이렇게 됩니다. prescribe은 규정하다, 처방하다. 규정하다, 처방하다. 근데 운동이 규정했다, 운동이 처방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뒤에 또 by가 오는 걸로 보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운동들은 그럼 뭐야? 처방된 그 운동들. 그 트레이너에 의해서 처방된 그 운동들. 이러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죠. 너네가 뭐 PT를 받으러 갔어. PT쌤이 뭐해? 아, 회원님은요 뭐 유산소 몇 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부계단 몇 분 하시고 뭐 하시고 이게 루틴입니다. 이게 뭐예요? 트레이너가 지금 뭐 해준 거야? 운동을 처방을 해준 거죠. 회원님은 지금 어디 부위가 지금 어떠시니까 회원님은 운동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처방된 운동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게 left, 이게 이제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남겼다. 근데 아까 think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은 있어야 돼.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영어라는 언어는 딱 5가지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그 틀 안에서만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5가지가 뭔지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동사들의 의미가 그 5가지 중에 어떤 걸 만들어내겠구나라는 추측도 자꾸 해보고 그 다음 자꾸 그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도 해보고 무슨 말이냐면 think가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겠죠. 자꾸 나는 글을 생각해 이런 것만 자꾸 하고 싶을 텐데 1번 think는 그게 아니에요. 알겠어? think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계속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좀 새기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주어가 생각해 뭐를 이렇게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끝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압도적으로 얘는 주어가 생각해 뭐가 어떻다고, 주어가 생각해 뭐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혹은 주어가 생각해 뭐가 뭐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나올 때 눈여겨봐야 돼요. 그냥 해석만 했다고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이런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뒤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를 뜻으로 강하게 느껴주라고. 그럼 리브가 왔어. 지금도 위에서 리브가 왔는데 이것도 쉬운 동사잖아요. 여러분이 원래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쉬운 동사들, 생활용 동사 아닙니까? 이런 애들은 좀 잡고 있어야 된다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얘는 이렇게도 써요. 주어가 오를 남겨두고 떠난다. 오를 남겨두고 떠나. 주어가
떠나. n을 향해서 떠나. 또 이 둘을 결합해서 s가 n을 향해서 o를 남겨두고 떠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여기를 떠나는 거니까 출발지가 되겠고 이게 도착지가 됩니다. 도착지가. 이걸 다 합하면 여기를 떠나서 여기로 향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쓸 때가 주로 이제 어디를 떠나네, 어디로 가네, 이제 이런 뜻일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고급 영어에서 많이 쓰는 live는 주어가 이제 여기가 뭐 어떤 막 출발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어가 이 목적어를 남겨두고 떠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얘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고 떠나냐. 여기서 어떤 상태로 남겨두고 떠나냐. 이렇다면 뭐 he left her crying. 그럼 뭐예요? 그가 떠나는데 그녀를 어떤 상태로 남겼어? crying. 울고 있는 상태로 남겨두고 그냥 떠나. He left her alone. 그는 떠나는데 그녀를 남겨두고 떠나는데 어떤 상태로? alone. 혼자 있는 상태로, 외로운 상태로 남겨놓고 떠나. 이런 식이 올 거라는 걸 느끼고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 운동들이 남겨두었다 그녀의 고객들을. 안 궁금해? 그 운동들이 그녀의 고객들을 남겨뒀다?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완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어디를 떠났다는 뜻이 아닌 거잖아. 운동들이 그녀의 고객들을 떠났어? 이게 뭔 소리야? 혹은 그럼 운동들이 그녀의 고객들을 남겨뒀어? 하면 어떤 상태로 남겨둬? 어떤 상태로? 알겠어? 자, 그러면 sore가 뭐야? 시린. 아주 시리게 아픈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빡세게 했어. 그러니까 뭐해? 아우, 관절 시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오직 명사에 대한 설명,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가 뭐야? 목적어 온. 그래서 그 트레이너에 의해서 처방된 운동들은 그녀의 고객들을, 그 트레이너의 고객들을 극단적으로 아주 아프게 남겨뒀어. 됐어?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는 운동 처방을 할 때 이게 운동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널널하게 하면 겁나 빡세게 처방. 겁나 빡세게 처방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면 stick with, stick to 뭐야? 뭐를 지키다, 고수하다. 그것들을 지키는 그들은. 그럼 여기 그것들은 뭐겠어? 운동들이겠죠. 이 운동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보았다. 뭐를 보았어? 거대한 향상들을 보았다. 됐어요? 그렇죠. 트레이너가 운동을 이렇게 빡세게 시키면 그 자체로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 이겨내기만 하면 당연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알겠죠? 다음. 유닛 18의 8번.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근대의 정치적인 토론은 운동사죠. 돕는다. 헬프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헬프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중1 때나 나오는 영어라고 그냥 이거잖아. 주어가 오를 도와. 이렇게 끝내고 싶겠지만 이게 심플하고 여러분 좋겠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니까. 알겠어?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 거의 볼 리가 없죠. 그럼 하나 더 나가면 뭔데? 주어가 오를 돕는데
뭘 돕냐는 거지. 근데 이 무엇을이라는 말을 우리 식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얘네가 가진 틀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얘네는 이걸 어떤 식으로만 쓰냐? 오를 돕는데 이 오가 뭐를 하게끔 돕는다. 늘 이렇게 씁니다. 얘네는. 알겠어? 이런 걸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부위는 뭐야? 준동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준동사 중에서 뭘로 할까? 돕는다 그랬어. 얘가 이렇게 하게끔. 내가 너네가 좋은 대학 가게끔 도와줘 하면 도와주는 시점에서 좋은 대학 갔어? 아직 안 갔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이 동작은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목표점이잖아. 목표점. 그래서 뭘로 해? 이렇게 들어가. 알겠어? 이렇게 들어갈 건데 다만 하나의 암기 포인트가 있죠. help는 워낙 많이 쓰는 동사다 보니까 이게 뭐에 생략이 되기도 한다 이거야. 워낙 많이 쓰니까 없어도 알아듣는다고 사람들이. 이게 to일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생략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좀 보세요. 목적어 나왔고요. 동사가 지금 원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to라고. to. 사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현대적인 정치적 토론은 돕는다. 보는 이들을 돕는다 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보는 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들어가요. 보는 이들이 이해하도록. 그럼 이제 끝났지. understand에 이제 목적어잖아. 뭐를 이해하도록? 그 입장들을. 누구의 입장? 각각의 후보자의 입장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distinguish, 구별하다잖아요. 그럼 1번이 누군지 판단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면 좋겠죠. 구별하도록 도와준다. 그러한 입장들을 서로로부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이제 곧 탄핵 당하면 대통령 포스를 뽑아야 됩니다. 한 5월쯤에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럼 대통령 선거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운동 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파급력이 클까요? 어? 뭐? 공약도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직 선거권이 없어 선거를 안 해봐서 그러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현대에는 거의 가장 큰 이슈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유세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제일 파급력이 큰 거는 나 같은 사람들도 결국 기다리는 건 뭐냐면 TV 토론입니다. 딱 둘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지네끼리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더 똑똑하네 라든지 아, 저 사람이 더 뭔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아, 여기 둘이 생각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밀리네 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실. 알겠죠? 이게 뭐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특징이 이래요. 진보 40, 보수 40이래. 그러니까 항상 거의 보면 진보 쪽 후보랑 그다음에 보수 쪽 후보랑 이렇게 이제 1대1 거의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대통령 뽑으면 진보 쪽 지지자가 40% 정도 되고 보수 쪽 지지자가 40% 정도 된다고. 그럼 뭘로 결판나고 있어? 20%요. 이 40%는 사실 토론에 봐도 그냥 내가 원래 마음속에 답정너로 있어.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말을 못하더라도 그냥 합리화하는 거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잘했어.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안 움직여 얘네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얘네 우리 중도라고 하죠. 좌도 우도 아니고 중도층. 그냥 지지하는 쪽이 없어. 딱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누구한테 더 주느냐가 결국 갈릴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딱 기다리는 게 TV 토론이야. 둘이 딱 붙었을 때 누가 누구를 이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딱 하고 현대적인 정치 토론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대의 이런 TV 토론 같은 정치 토론이 당연히 보면 뭐 해주겠어? 시청자들이 뭐 하게 해줘? 이해하게 해주죠. 아,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저 후보는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입장이 이 A 후보하고 A 후보가 가진 입장은 B 후보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 입장들을 서로로부터 구별하도록 해준다고. 알겠죠? 이 둘이 이렇게 딱 모아놓고 둘이 말싸움을 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둘이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알겠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여기에 4번. 힙노시스 최면은 가능케 했다. 거의 99%입니다. 이네이블이면 99%예요. 뒤에 뭐가 올지를 자꾸 생각하라고 했잖아. 99%예요. 목적어 투부정선 5가 부의하는 걸 가능케 해준다. 5가 부의하는 걸 가능케 해준다. 그러니까 최면은 가능케 했다. 환자들이 극복하는 걸 가능케 했다. 뭐를 극복하는 걸? 많은 임상적 상태들을 극복하는 걸 가능케 했다. 임상적 상태들이 뭐냐? 병이야. 많은 병들을 극복하는 걸 가능케 했다고. 최면이 쉽게 말하면 병을 낫게 한다. 자, 당신은 이제 안 아픕니다. 다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선생님 진짜 몸이 가벼워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장대로라면. 그러나 그것의 메커니즘들은, 원리들은 그거 뭐겠어요? 체면이겠죠? 체면의 원리들은 are being debated. 토론하다, 토론되다, 토론되고 있는, 토론되고 있다. 수동진행형. 그러면 계속 토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면이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한 건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게 낫는 거지는 계속 지금 토론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쨌든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는 왜 이게 최면을 걸었다고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낫긴 낫더라. 문이 17에 7번. 이런 거 이제 외워야 되겠고요. 원 어카운트 오브 뭐 때문에. 자, 그것의 부풀려진 예산과 낮은 리턴들 때문에. 리턴이면 이렇게 이제 명사로 썼으면 뭘 내가 넣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풀려진 예산과 낮은 보상들 때문에 분석가들은 불렀다. 이 영화를 가장 큰 상업적 실패라고. 역사 속의 가장 큰 상업적 실패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it은 이 영화겠고요. 그러면 이 영화가 예산은 어떻고? 겁나 부풀려졌고, 겁나 예산을 많이 들어갔고, 뽑아먹은 이익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뭐다? 실패다 이거지. 이거 보세요. 이 영화 그다음에 가장 큰 상업적 실패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잖아. 그럼 뭐겠어? 이렇게. 알겠죠? 이 영화를 이거라고 불렀어. 이 영화가 이거인 거지. 그다음 12.
자, 한 중요한 결정은 누구에게? 그 출판 회사에게 한 중요한 결정은 이다 했는데 요렇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간접 의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WH들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이거나 의문사이거나 아니면 뭐이거나 관계사이거나. 근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히 우리 관계사로 쓰였다면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좀 구별이 되잖아요. 관계사이려면 일단 앞에 뭐가 있고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뭔가 WH가 나오면서 이런 양상이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의문사로 쓰이게 되면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고 의문사로 쓰이게 되면 다 그걸 뭐라 하냐면 100%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동사 나가니까 이 주어 자리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 아니라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이렇게 될 거란 얘기. 알겠죠? 누가 배달하고 있다. 배달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전달하고 있을 것인지 이다. 전달인데 뭐를? 오늘의 렉처를, 강의를, 뭐에 대한 그 새롭게 출시된 책에 대한 그 강의, 오늘의 강의를 누가 전달하고 있을 것인지 이다. 됐어? 직역은 끝났어. 직역은 끝났는데 지금 뭔가 이게 뭐야 싶은 거는 의미잖아요. 의미. 이게 지금 그냥 사실 무슨 일반적인 철학적인 막 그런 문장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어느 맥락 속에서 나온 문장이다 보니까 업무 상황에서 나온 문장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뭔가 이 출판 회사가 있는데 이 출판 회사는 아마 이 문장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네 책을 출판을 하면 그 출판한 책에 대해서 Today's Lecture라는 걸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를테면 학습서 같은 경우 특히 공부 관련된 책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책 더 잘 팔리게 하려고 책을 사면 이렇게 QR코드를 준다든지 해서 무료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아마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려야 되는 어떤 중요한 결정 한 가지는 뭐라고? 이 새로 어떤 책을 출시하면 이 책에 대한 오늘의 강의라는 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시키지? 이 결정을 잘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없어? 그럼 요건 여기까지. 하늘 풀고 싶어. 12번. 12번. 자, 경제 얘기가 나오네. 프리 마켓, 자유시장은 리버리 뭐했다?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리버티가 자유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막시즘이 절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물론 이게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풀 수 있을 건데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답답함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뱉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답답하다 이거지. 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의 체제고요. 보통 민주주의는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는 뭔가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계획경제라는 뜻.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다 인정을 해줘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사회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보다 뭐가 더 우선하냐? 사회 전체가 더 우선한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공동의 재산으로 보는 거지 이걸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공동의 재산, 공동의 재산,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알겠어? 그리고 공동의 재산으로 운영이 되니까 개인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 계획해서 나눠주고 계획해서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이제 경제 관련된 뭐 정치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쪽의 이론의 창시자라고 하면 맨날 나오는 아저씨가 누구? 이 아저씨가 나오죠. 애런 스미스는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창기 뭐 자본주의라고 안 썼네.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본주의 초창기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죠. 무슨 손? 보이지 않는 손. 그냥 냅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알아서 질서 있게 잘 굴러갈 거야. 국가가 절대 계획하고 손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사람들한테 놓으면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알아서 시장을 다 굴러가게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도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아저씨가 여기에 대항하는 이쪽을 만들어내는 아저씨가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빨갱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나는 빨갱이에요. 네, 나는 이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왜? 신고할 거야? 이게 한 20년 전이면 끌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나는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 눈이 땡그랬다. 선생님 엄마한테 이르려고. 엄마 혜니씨 빨갱이였어. 자기가 공산주의자네. 근데 여러분은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를 하면 누가 좋겠어요? 금수저가 좋죠. 흑수저는 뭐가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뭐 돈을 뭐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절대 금액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그냥 승현이는 나중에 취업해 뭐 돈 벌 때 연봉이 얼마나 되면 만족이야? 잘 모르겠어. 너는 월 600. 만약에 지금 말하는 월 600을 달성을 해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다 650을 받는다고 치자. 그게 만족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절대 금액이 얼마가 되면 되게 행복한 삶을 살 것 같겠지만 사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상대적 빈곤 내지는 상대적 부에서 오는 거죠. 엄마들 여기 있어? 흑수저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50만 원 더 벌고 100만 원 더 벌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말고 뭐 이런 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뭐예요?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고 힘들게 버겁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이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다 그냥 야 너가 능력 조금 더 있다고 가질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부족하지 않게 살게 우리 나눠 갖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그 안에서 다 똑같이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하자. 아니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뭐 내가 설득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금수저야. 금수저면 지금 체제가 좋지. 당연히. 왜냐면 내가 누구를 보고 불행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대부분이 내 밑에 있을 테니까. 그럼 괜찮은데 우리 같은 흑수저들이 금수저가 좋을 체제를 굳이 옹호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약간은 여러분들도 이 두 개를 다 알고 내리는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것 뿐인 거지. 어쨌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마켓은 당연히 뭐랑 반대니까 막시즘,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이론이니까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당연히 둘이 서로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문장은 뭘로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마르크스주의가 못한 걸 누가 해냈다? 자본주의가 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 약간 저쪽에 좀 웃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게다가 A.O. 헐시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의 경제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하버드 경제학자 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디에서 그의 고전적인 연구 책 제목이겠죠. 그러면 The Passions and Interests라는 것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장은 보여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Enlightenment thinkers 나왔네요. 또 이 아저씨가 여기에 계몽주의 사상가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me, 앤 몬테스큐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졌어요. 그럼 문장이 여기서 끝나면 좀 많이 이상하더라. 이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뭐로서 보여졌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강력한 해결책으로 보여졌다. 아까 이거 창시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그 시절에 이게 뭔가 처해 있던 문제들의 강력한 해결책으로 뭐를? 이걸 떠올렸던 거라고. 이거를. 해결책 다음에 투면 뭐에 대한 해결책? 뭐에 대한? 하나에 대한. 인류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들 중 하나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거를 보았다. 그게 뭐냐? 폭력성. 여기서부터 약간 좀 참신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민주주의 내지는 자본주의가
결국 이 말대로라면 뭐야? 자본주의가 뭐도 해결해준다? 인간의 본능, 나쁜 본능 중에 하나의 폭력성도 해결해준다. 지금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됐어? 네. 그럼 이제 이 말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폭력을 해결하냐? 두 국가들이 만날 때 말했어. 콤마니까 몽테스키웨가 말했어. 두 국가들이 만날 때 그들은 할 수 있어. 하나를 두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두 개의 나라가 만나면 둘 중 하나를 하게 돼 있어. 둘 중 하나를 하게 돼 있어. 그럼 그 두 개가 뭔지 알려줘야지. 그들은 합해서 합니다. wage war, 전쟁을 하다. 이렇게 합해서 그냥. 이거 명사일 때 wage는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임금. 그쵸? 돈. 이거 동사로 쓸 때 wage war, 그냥 같이 외웁니다. 같이. 전쟁을 하다. 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 나라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들은 뭐하거나 교역하거나. 어떤 두 나라 만났잖아. 결국 따로따로 살 거면 모르는데 만났으면 싸우거나 아니면 교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싸우거나 안 싸우거나인데 둘이 만났는데 안 싸운다는 건 뭐겠어? 친하게 지내자? 이게 바로 교역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전쟁을 하면 둘 다 가능성이 있어. 잃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교역을 하면 둘 다 얻을 거야. 물론 그것이 그 논리였어요. 뭐 뒤에 놓인 논리냐? 확립 뒤에 논리. 뭐의 확립? EU, 유럽 연합의 설립 뒤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글을 이제 독해를 한다고 하면 글을 읽는다. 문장이 아니라 글을 읽는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늘 내가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문장을 해석하는 거랑 글 읽는 게 달라질 게 뭐냐. 어렵게 말하면 유기성. 유기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글, 단위 안에 있는 문장들은 어때야 돼? 따로 놀아야 돼? 연결돼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지금 우리 여기까지 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자본주의가 근데 뭐가 좋냐를 얘기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서 뭐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폭력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밑에서 갑자기 뭐 두 나라가 만나면 전쟁을 하고 뭐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지점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어? 두 나라 얘기 왜 나왔어? 폭력을 해결해 준다고 했고. 뭐가? 자본주의가. 자유시장 경제가. 그러면 두 나라가 만나면 싸우거나 트레이드를 한대. 무역을 한대. 근데 싸우면 둘 다 질 거래. 둘 다 결국 뭔가 잃을 거래. 그리고 트레이드를 하면 둘 다 좋을 거래. 이 글은 자본주의가 뭐가 좋냐를 얘기하면서 폭력을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교역을 한다는 게 결국 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인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알겠어? 네. 이 말은 왜 나왔지를 앞의 말들을 잊지 않으면서 계속 연결을 해주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럼 다 합하면 뭔 말이었던 거야?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끄집고 왔냐? 자유시장 경제는 뭐해? 두 나라가 만났을 때 뭐해? 교역을 하게 해서 둘 다 윈윈하게 만드는 좋은 체제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것도 그런 논리로 생긴 거야. 이런 얘기겠죠. 유럽연합이 뭐 하자는 거겠어? 여러분은 그러니까 EU 유럽연합 이전에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유럽 여행 가보면 이걸 느끼겠죠. 나 같은 사람들은 EU 이전도 있어 봤고 그다음에 지금도 느끼는 거니까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이게 생겨서 얘는 어때요?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다 단일 화폐를 사용합니다. 나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즉 유럽연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막 UN 같은 정치 통합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EU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더 커요. 알겠어? 화폐를 합하고 동일한 화폐를 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나라 대 나라의 교역인데 뭐 관세도 안 물리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끼리 교역 열심히 잘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이러려고 만든 게 EU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시장 경제가 뭐에 도움이 된다? 트레이드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 무역 전쟁. 일단은 무역이라는 거를 전쟁이라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Reflection of Humans' Innate Violence. Reflection이면 그럼 여기서는 반영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뭐의 반영? 인간의 내재적인 폭력성의 반영. 인간의 내재적인 폭력성을 해결해 주는 게 뭐고? 트레이드고. 그 트레이드가 바로 뭐고? 자유시장의 결과물이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유시장. 일단 주인공 좋아요. 그렇죠? 이기는 거. 함께 이기는 거. 뭐에 비해서 함께 지는 거에 비해서 함께 이기는 거. 오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y가 이렇게 언덕처럼 있으면 x가 이 위를 쭉 다 덮고 있는 형국을 오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 x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x 오버 y의 기본 개념은 x가 y를 짓누르고 있다든지 x가 y보다 더 우위에 있다든지 알겠어? 이런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시장은 결국 뭐한다? 함께 이기게 해준다. 뭐보다는 함께 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적인 틀이 안정화시킨다. 자유시장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무관한 얘기죠. 폭력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폭력이 뭐가 보이지 않는 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죠. 틀린 얘기, 무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부들은 인발브 되어 있는가? 관련되어 있는가? 통제하는데 시장을 통제하는데 뭔 시장 통제?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 무관한. 이건 소민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서연이가 때려? 왜 소민이 눈치 보고?
20번이요. 자, 대열이지 대열하면 있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 있다를 그냥 완료용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있어 왔다. 뭐가? 한 일반적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럼 그 믿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믿음? 스포츠가 방식이다 라는 뭐의 방식? 이것도 또 폭력을 줄인다네. 폭력을 줄이는 것의 방식이다 라는 일반적 믿음이 있어 왔다. 네, 이제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몰라. 뒤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모르는데 글을 시작할 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믿어왔다. 이렇게 갔다면 바로 뒤에 이제 나올 얘기는 근데 사실 아니다. 라든지 그냥 이런 거를 글을 시작하는 되게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뭐를 지적하는 글?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일 가능성이 크다. 좀 생각을 하고 들어. 통념이라는 게 뭐야? 그냥 다들 별 생각 없이 그런 줄 아는 거. 알겠어?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글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보세요. 만약에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맞다면 이 글의 주제는 대략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 스포츠가 폭력을 좀 억제하는 방식인 걸로 다 믿어왔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스포츠가 폭력을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좀 부추긴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주제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 여기서 인류학자 리처드 사이프스라는 사람이 테스트 해봅니다. 이 개념을 한 고전적 연구에서 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스포츠와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 집중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뭐에 집중하면서? 것에 집중하면서 그가 부르는 전투적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스포츠들, 그 전투적 스포츠라는 게 뭐냐? 그러한 스포츠들 포함하는 실제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그런 스포츠들, 뭐 사이에? 상대방들 사이에, 혹은 가상 전쟁을 포함하는 그런 스포츠들. 이게 뭔데? 얘가 전투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는 가설을 세운다. 뭐라고? 만약에 스포츠가 대안이라면, 뭐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안이라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기대할 것이다, 찾을 것을, 인버스 코릴레이션을, 인버스는 뒤집힌 거잖아요. 반비례 관계를 발견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뭐 사이에? 인기, 그 전투 스포츠들의 인기와 그 빈도 그리고 강도, 뭐의? 전쟁. 자, 그럼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가설은 뭐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일단 스포츠 중에서 이 사람이 집중한 건 뭐에 집중해서 컴배티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다 이거야. 그 컴배티브 스포츠라는 게 뭐야? 진짜 싸우는 것처럼 신체 접촉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전쟁을 시뮬레이션화한 그런 스포츠들.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야 뭐 당연히 뭐 격투기 같은 거야 당연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을 시뮬레이션화했다면 이를테면 전형적인 게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는 결국 뭐예요? 잘 모르나? 미식축구는 땅 따먹기예요. 영역을 누가 더 빨리 많이 확장하느냐 하는 게임이요. 그러니까 미국 여러분들 혹시 뭐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농구, NBA, 또
미식 축구 또 여기서 야구입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죠. MLB. 이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 뭘까요? NFL 미식 축구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새끼들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누가 됐어?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 대충 알아요? 일단은 뭐 성폭행범이고요. 그리고 성폭행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거기에 기본적으로 마초, 그러니까 여혐이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취임식 때 뭐 했던 말 Very simply American first 이거 그냥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냥 마지막에 단순하게 말하자면 난 무조건 미국 제1 우선주의다. 그냥 다른 나라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착한 모습은 뭐야?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세계를 지켜주고 세계의 맏형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라는 게 와 있고 미국의 막 항공모함이니 뭐냐 뭐 엄청난 군대들이 다 세계의 분쟁 지역에 다 파견이 되어 있고 거기서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왜 우리 군대를 우리 돈을 써가면서 왜 세계 평화를 우리가 유지해줘야 돼? 응? 이제부터 돈 내. 돈 안 내면 다 철수할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한미군이 당연히 와 있는데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주한미군이 와서 도와주는데 억제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뜨면야 우리가 100% 이겨요. 근데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 중국도 같이 합세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중국이랑 2대1로 뜨면 우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억제를 해주는 거고. 뭐 만약에 중국이 뭐 미사일을 하나 열는데 거기에 주한미군이 죽었다 하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효과로 이제 주한미군이 와 있는 건데 당연히 공짜는 아니에요. 방위비라는 것을 우리가 매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우리한테 기존의 정부들이 냈던 방위비의 10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10배. 근데 이제 원래 내던 방위비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대략 300조에서 400조 정도인데 기존에 이제 주한미군의 방위비도 거의 1조 수준에 육박하는데 이건 10배를 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형님 왜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울고 불고 이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는 그냥 심플해요. 안 내면 우리 갈게. 그냥 이거야. 얘네는 뭐 명분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명분 뭐 이딴 게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I'm a bad guy. 그냥 무조건.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되게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죠. 미국은 중임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대통령이 되는 게 가능한 나라가. 한 번 됐고 그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죠. 처음에 트럼프가 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은 장난해. 그 트럼프 같은 애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돼.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트럼프 같은 혐오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장난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몇 번째라고 이번이? 두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짓을 미국 시민들은 분명히 봤으면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뭔 짓을 했는지를 봤으면서도 이번에 뽑아줬다는 거야.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한편으로 밝은 쪽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세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평화의 상징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 세계 뭐 이렇게 경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은 태생부터 보세요. 태생부터 얘네들은
패권주의라는 게 있어. 지금 뭐냐면 우리가 1등이다 이거지. 압도적인 1등. 전 세계는 결국 누구 거다? 미국 거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태생부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으면 유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보스턴 및 이런 동부 연안으로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위쪽이 캐나다, 여기가 미국이잖아.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니까 여기로 이렇게 왔어. 여기서부터 뭐 했어? 얘네들이 확장.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 싹 다 밀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확장. 얘네들의 모토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Go West. 얘가 동쪽입니다. 얘가 서쪽입니다. 가자 서쪽으로. 이게 노래도 있어요. Go West, 빠바빠빰빰 이런 노래. 되게 좋게 얘기하면 막 진취적이고 뭐 모험적이고 탐험적이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 뭐냐면 얘네들 끊임없이 정복해가는 근성이 있어요. 예. 이런 어떤 미국 초창기에 전 세계로 확장해 가려는, 그러니까 영토를 늘리고 전 세계로 패권을 확장해 가려는 이런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암울한 면이 진짜 잘 담겨 있는 게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는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몸싸움하고 뭐하고 하면서. 미식축구가 뭐예요? 이렇게 경기장이 있으면 혹시 조금이라도 반지 보이죠? 이거 라인이 다 쳐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공을 뻥 차. 간단해. 공을 뻥 차. 그럼 우리 팀 애들이 막 달려나가. 상대편 애들은 이걸 막아. 근데 막 몸 부딪히고 하는데 아무튼 뻥 찬 공을 내가 여기서 우리 팀 애들이 여기서 잡아내면 얘네한테 안 뺏기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뻥 차. 여기까지 보냈는데 막 뛰어가서 막 얘네들의 방해를 막 이기고 여기서 잡아내면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뭐라고 그래? 터치다운. 이러면서 이제 점수를 먹는 방식이죠.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이게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고 얘네의 역사와 어떤 얘네의 그 근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포츠인 거죠. 너무 좋은 거야. 뭔가 멋져. 얘네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뭐 마블이니 뭐니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막 미국의 주요 문화 컨텐츠로 생각되겠지만 미국에서 사실 영화 컨텐츠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컨텐츠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컨텐츠가 뭐냐? 영화 중에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스타워즈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스타트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 둘 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은 좀 덕후라서 덕질을 많이 하니까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나도 팬이기도 한데 아무튼 스타워즈도 세계관이 엄청 넓어가지고 막 끝이 확장하는데 여러분들 마블 말이 스타워즈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응용을 못하거든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이 다 뭐냐면 우주 대서사시죠. 말하자면 스페이스 대서사시죠. 특히 스타트랙 같은 경우도 뭐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도 뭐고 하냐면 우주에서 세력전을 하는 거야. 스타트랙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인간이 만든 탐사선이 우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뭔가 확장주의 이런 게 되게 녹아 있어요. 이 안에. 끊임없이 넓은 우주에 나갔는데 거기서 인간의 모습을 한 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은 외계인들을 물리쳐가면서 자기네들의 땅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런 컨텐츠를 미국 애들은 겁나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스타워즈는 1960년대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1등 컨텐츠예요. 계속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는.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60년대에 나왔는데 지금이면 2025년인데 거의 40, 60년, 70년 동안 이런 게 미국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애들 뽑아주고 마음속에 어떤 뭐랄까 다크함이 있달까. 얘네들 겉으로야 뭐 이렇게 피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아메리칸 퍼스트지. 우리가 1등 돼야지. 넓혀가야지. 좀 이런 게 좀 피 속에 있는 것 같다. 얘네들. 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투 스포츠라고 하는 거, 뭔가 폭력이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전투 스포츠를 연구를 해봤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스포츠가 폭력성을 줄여준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관계가 나와야 돼? 둘 간에 반비례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을 예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반비례, 이 연구에서 반비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반비례는 뭐야? 즉 스포츠를 많이 하면 뭐는 줄어야 돼? 전쟁을 줄여야 된다 이거지. 이게 반비례로. 만약에 스포츠가 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스포츠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뭔가 이런 폭력 사태가 안 나야 되는 거지. 더 적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 이런 반비례 관계를 예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가설이야. 이 사람의 가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컴배티브 스포츠가 있을수록 더 적은 가능성이 있어야 돼. 뭐는? 전쟁. 이게 가설이야. 이거와 그 다음에 20개의 사회들의 샘플을 사용하여 이 사람은 테스트해봐요. 그 가설을 테스트해봐. 그리고는 발견해. 이제 실험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이거야. 아까 우리 뭐 예상했죠? 통념. 통념은 뭐였어? 스포츠가 뭐 해줄 거다? 폭력을 줄여줄 거다가 통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연구를 했잖아. 그 통념이 맞았으면 이런 글 굳이 뭐 쓰겠어? 그쵸?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의미심장한 관계를 발견해. 뭐 사이에? 이런 전투 스포츠와 폭력 사이에. 그러나 디렉트 원, 되게 직접적인 하나, 관계죠. 직접적 관계를 발견해. 뭐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뭐에? 그의 가설. 그러니까 결국 이 반비례가 아니라 직접적인 거니까 이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이 정비례 관계를 발견. 오히려 컴배티브 스포츠를 좋아하고 많이 하는 애들이 오히려 뭐 하더라? 폭력이 더 많더라. 그래서 사이프스의 분석에 따르면 더 팽배하다는 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더 팽배하고 더 인기 있을수록 뭐가? 이런 전투 스포츠들이 사회 안에서 더 가능성이 있어. 대니아가 사회가 뭐 할 가능성? 몰입할 가능성. 뭐에 몰입할 가능성? 전쟁에 몰입할 가능성. 됐죠?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통념에 오르라고. 스포츠가 폭력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스포츠를 많이 하는 쪽이 폭력도 더 많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반영하는 제목을 찾아보면 있나? 어떤 특이점이 있나? 구분점이 있나? 컴배티브 스포츠들 사이에서의 특이점이 있나? 그러니까 구분점이 있나? 여러 컴배티브 스포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뭔가 구분점들을 가지고 있나? 지금 이런 얘기 아니죠. 폭력과 스포츠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 전투 스포츠들은 미러한다는 게 뭐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뭐를? 인간의 공격성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 내버려 두지 마라. 너의 공격적인 충동이 너를 소비한다는 게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널 잡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라. 국제 갈등이 나왔어요. 위에서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군사적인 동맹을 만들어내는 것, 완전히 무관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전투 스포츠들은 더 흔하다. 오프레스면 억압된이잖아요. 억압된 자들 사이에서 더 흔하다. 이런 얘기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2번이 가장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만든다 한 그림, 세상의 그림을 사용하여 그 예시들을 사용하여 어떤 예시들? 가장 쉽게 오는, 우리 정신에 가장 쉽게 오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시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중요한 말은 뭐겠어? 예시들로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 예시. 내가 아무리 좀 전에 이를테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이 말이 뭔지 와닿겠습니까? 내가 예시로 지금 아까 뭐 주한미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 뭐를 통해서 한다? 예시를 통해서 한다고. 그것도 어떤 예시? 당연히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예시를 통해서 만들겠죠. 이것은 물론 어리석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단지 뭐 하기 때문에만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쉽게. 그럼 지금 쉽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결국 뭔 말이에요? 이 말? 우리는 세상이 이래 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로 세상을 결국 떠올릴 텐데, 근데 그런 게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그걸 쉽게 떠올린다고 해서 실제로도 정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혹시 정말 재수가 없게, 정말 운이 없게 뭐 제주도에 여행을 처음 가봤는데 뭐 그래서 뭐 렌트카를 하나 빌렸는데 아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났대. 그래가지고 되게 막 차 때문에 짜증이 났다고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시를 지금 이렇게 떠올렸다고, 그런 예시를 이렇게 본인이 만났다고 해서 제주도는 정말 교통이 불편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거를 뭔가를 쉽게 떠올리는 것만 바탕으로 진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러한 선입견 덕분에 우리는 여행합니다. 삶을 통과하며 뭐를 가지고? 부정확한 위험성 지도를 가지고 삶을 통과해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뭐를 이거 위험해 이렇게 상상을 하고서 세상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걸 수 있다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내 머릿속에 쉽게 떠올랐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우리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 위험성을, 되는 것의 위험성, 희생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을. 뭐에?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아니면 살인. 이거의 피해자니까 내가 어저께 뉴스에서 막 살인 사건 얘기를 들었네. 아니 우리 안 좋은 사건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 뭐 이랬다고 해서 세상은 막 비행기가 엄청 잘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너무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평가하게 된다. 위험은, 죽는 것의 위험은 덜 스펙타큘러한 수단으로부터 죽는 것의 위험은 저평가하게 된다. 스펙타큘러는 아주 장관인, 볼만한,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아주 눈에 확 띄는, 눈에 띈다, 눈에 띈다. 이거 맞나요? 네, 맞는 거. 눈에 띈다. 그런 수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니 그냥 쉽게 머릿속에 몇 가지 얘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안 떠올랐지만 진짜 위험한 건 우리는 뭐야? 그냥 조심 안 하고 살 수도 있다니. 뭐와 같은 다이어베트, 뭐 당뇨병이나 아니면 위암과 같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비행기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비행기에 타서 죽을까봐 뭐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이 말대로라면 비행기를 타서 사람이 죽을 확률보다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는. 기회라고 하지 마시고 확률. 뭐의 확률? 폭탄 공격의 확률이 훨씬 더 드물어. 뭐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확률이 우울증을 겪는 것의 확률은 훨씬 더 높아. 근데 우리는 폭탄이 떨어질까 더 무서워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부처 너무 많은 가능성을 어디에다가 눈에 확 띄는 번뜩이는 혹은 시끄러운 결과물들에다가 붙여. 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위험성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쉽게 떠오르는 것만 자꾸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찾으면 되겠죠. 이 웨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웨이트에서 오는 단어고요. 웨이트는 무게잖아요. 그럼 동사 웨이는 무게를 잰다 입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것들을 더 무게를 재. 그러니까 무게를 잰다는 얘기는 고려한다. 그다음에 뭐 그거를 되게 비중 있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드라마틱한 것들을 더 비중을 둬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됐어요? 다음 범위는 독해는 다음 파트 하시면 되고 부문은 뭐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그냥 저기 챕터 테스트까지